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고형 폐기물 연료 SRF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나주시의 반대 등으로 수년 동안 가동이 멈춘 상태였는데요. 운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전소를 다시 가동했습니다. 발전소 운영 개시를 거부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나주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 유승용 기자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난방과 온수 등을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그동안 열 전용 LNG 보일러만 사용하다 광주에서 생산된 고형 폐기물 연료 SRF로 발전소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유해물질 배출 논란 등으로 주민들이 반발하며 가동을 멈췄는데 4년여 만에 본격적인 가동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연료 1,400여 톤을 공급받았고 하루 300톤 정도를 발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분간 하루 최대 용량의 3분의 2만 가동하고 발전소 설비와 연료 공급이 안정화되면 5월부터는 정상 가동이 예상됩니다. LNG 보일러를 차단을 하고 거기 발전소에 나오는 열로 혁신도시에 공급이 되고 하는 거죠. 계속 발전소를 돌렸다가 다시 시설 점검하고 또 돌리고 점검하고 이런 반복적인 과정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를 거부해 소송 중인 나주시는 즉각 반발하며 난방공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대법원 상고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가동이라며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SRF 저지 공동대책위는 반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난방공사가 나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 판결 전이어서 소송전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명 가까운 2만 9,700여 명이 발생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는 산발적 감염과 함께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12,30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남은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4천여 명을 포함해서 17,462명이 확진됐습니다. 6일 지방선거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소개하는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은 전 현직 시장이 맞붙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목포시장 선거와 역시 현직 군수 등 민주당 소속만 4명이 도전장을 낸 보성군수 선거 출마자들을 김광진, 박상훈 기자가 차례로 소개합니다. 김종식 현 시장과 박홍률 전 목포시장의 재대결로 주목을 끌고 있는 목포시장 선거에는 6명의 후보들이 나섰습니다. 민주당 강성희 후보는 대한민국 10대 강소도시 건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목포는 인구 소멸주의 지역입니다. 산업이기, 고용이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식 현 목포시장은 목포대 의대와 대학병원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1,000억 원 이상 예산 확보하면서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면서 4년 전 김종식 현 시장에게 292표 차로 패했던 박홍률 전 시장은 청년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등을 약속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다시 살려내고 청년들이 찾아드는 우리 목포, 큰 목포, 젊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당 여인두 후보는 공공의료도시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득권만이 사는 목포가 아니라 실제로 오늘 보셨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사는 목포를 만들려고 저희 다니고 있고요. 조요한 전 시의원은 해양 수산 경제 중심 도시 건설 등을 약속하며 지역 정치 세대 교체론을 내세웁니다. 목포를 또 잘 알고 목포에 대해서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행정을 하는 게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큰 도움이 되겠다. 최홍림 의원은 주민 참여 예산 확대와 투명한 공사 발주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또 살려서 올바른 길을 시민만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싶습니다. 목포시장 선거에서는 또한 다가올 민주당 경선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녹차 등 농업과 관광산업이 중심인 보성군은 65세 이상 비율이 39%에 달하는 대표적인 지역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김철우 군수는 재임 기간 공직사회 청렴도 상향과 5천억 원대이던 예산을 7천억 원대로 끌어올린 성과를 바탕으로 재신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성군에선 일 좋은 시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임기 내에 농업인 공익수당이 현재 60만 원씩인데요. 120만 원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변재면 전 한국농수산대학 초빙 교수는 대학 강단과 농업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으로 농산업에서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 보성군의 기반 산업인 농산업을 발전시키고 거기에 덧붙여서 미래 성장 산업을 또 유치해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선영수 전 이재명 후보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장은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 경력에 오랜 민주당 당직 경험으로 쌓은 인맥을 강점으로 꼽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서 결과물을 만들고 또 타 후보보다 중앙 인맥이 폭넓은 중앙 인맥이 있어서 1등 보성군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군의원 4선, 도의원 2선의 이명수 도의원은 폭넓은 정치 경험에 현실적인 의정 활동을 기반으로 지지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읍내 상권이 지금 거의 죽어간다 아우성이거든요.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읍내 군청 소재지인 읍내 상권부터 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인 보성군수 선거는 다른 후보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주당 광주시당의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어제 성명을 통해 민주당 후보 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공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관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혁신적인 공천 원칙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6일 지방선거 입지자들을 위해서 다음 달 2일 공천 일정과 방향을 소개하는 호남권 공천 설명회를 엽니다. 설명회는 이준석 대표가 참석해 호남 지역 공천 일정과 방향을 전달하고 광역 기초의회 입지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에 제주를 시작으로 낮 사이에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인데요. 양이 많진 않지만 출퇴근길에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흐리지만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와 화순 2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3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 18도, 순천과 곡성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8도, 영암과 강진, 장흥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4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 아침에는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은행이 지난해 당기순이익 1,965억 원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총 자산이 전년 대비 1조 1,000억 원 이상 늘어난 28조 1,635억 원으로 확정됐고 당기순이익은 363억 원이 증가한 1,965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은 16.49%, 보통주 자본 비율은 15.28%로 자본 적정성도 양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참여 기업 60곳을 모집합니다. 입점이 가능한 쇼핑몰은 쿠팡과 위메프, 우체국 쇼핑과 옥션, 지마켓 등이며 참여 기업은 광주시 기획전이나 할인 쿠폰 발행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 경도해양 관광단지 내 생활용 숙박시설 건립 갈등으로 두 차례 부결됐던 경도 진입로 추경안이 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여수시가 제출한 경도 여수 진입도로 공사비의 시 분담금 71억 7,800만 원의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경 예산안 최종 통과 여부는 오늘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광주와 전남 지역 6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9.1로 지난달보다 0.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취업 기회에 대한 전망 지수는 90으로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대용량 2차 전지인 레독스 흐름 전지 시험 인증센터가 국내 최초로 광주시 남구 도시 첨단 산단에 들어섰습니다. 시험 인증센터에서는 2차 전지 부품과 소재, 레독스 흐름 전지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국내 업체 2차 전지 시험 인증과 제품 상용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본초원 산단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비 37억 원을 지원받아 내년까지 북구 본촌 산단에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2024년까지 문화센터 건립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